자, 일단 13번 보면 이제 A의 화학식량이 40이다 라고 되어 있고 A 4g을 모두 녹였을 때 각각 X분의 Y 곱하기 V를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보면 A는 화학식량이 0.1몰이 4g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X몰 농도 100ml로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는 0.1몰을 0.1L에 녹였으니까 0.1L분의 0.1몰 해서 X값이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몰 농도짜리 A 25ml에 물을 넣어서 Y몰 농도 200ml를 만들었대요. 얘를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차피 25ml에 물을 넣든 넣지 않든 여기 존재하는 A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 말은 뭐냐면 1 곱하기 25만큼은 여기서 존재하는 A의 몰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Y 곱하기 200은 마찬가지로 몰수를 의미할 건데 얘들이 서로 같다라고 푸시면 Y가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8분의 1이고요.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1몰 농도 25ml에서 200으로 갔다는 거는 25에서 200은 8배만큼으로 희석된 거죠. 그 말은 여기서의 몰 농도는 8배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1 곱하기 8분의 1 하셔서 8분의 1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면 1몰 농도짜리 50에다가 8분의 1몰 농도짜리 A를 Vml만큼 혼합하고 물을 넣었더니 0.3몰 농도 A 200ml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 50 더하기 V는 200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50 V만큼 그리고 남은 것은 물로 모두 채워서 총 200으로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다에서는 내가 50에 포함된 A 플러스 V만큼에 포함된 A는 0.3몰 농도 200ml에 포함된 A 양과 똑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1 하면 50 더하기 8분의 1 V는 0.3 곱하기 200인 60이다. 그럼 8분의 1 V가 10이 되기 때문에 V는 80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지금 Y는 8분의 1, X는 1, 그리고 곱하기 80 해주시면 10 나와서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보면 표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원자량과 B 원자량은 7대 8이다 라고 일단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가 나에서 어쨌든 기체 두 종류의 기체들이 각각 존재를 할 때 얘들은 서로 다른 몰수로도 존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이 몰수에 의해서 기체의 질량이 지금 각각 37대 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AB의 양이 지금 AB가 5만큼이 존재를 한대요. 자, 근데 A to B가 뭐 X만큼 존재를 할 때 이 값의 B가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가 3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A 원자와 B 원자는 A, B에서 5개니까 5만큼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X개 존재한다 하면 A는 2X만큼 B는 X만큼이 각각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지금 보면 2X분의 X는 원래 2분의 1인데 여기에 똑같은 값들이 X만큼 더해진다면 3X분의 2X, 즉 3분의 2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5짜리가 X가 된다면 X 더하기 2X분의 X 더하기 X, 즉 3분의 2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to B는 지금 똑같이 5n만큼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기억, 가에서 기체 분자수는 A, B와 A to B가 같다. 얘는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체 질량이 37W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에서 A 원자량과 B 원자량은 어쨌든 7대 8B다라고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총 15개, B는 총 10개 존재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질량을 우리가 7과 8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5 곱하기 7, 105 더하기 10 곱하기 8, 80 해서 185만큼이 나옵니다. 자, 근데 37W와 185의 관계는 37에다가 5 곱해주면 185거든요. 그 말은 나에서 내가 A 원자량을 7, B 원자량을 8으로 계산한다면 56 곱하기 5 해서 280만큼의 질량을 가진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A, B는 4n만큼 존재해요. 그럼 A, B에 대해서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가 6일 때 A 개수는 4개로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B 원자수가 여기서 24개가 되어야겠죠. 자, 근데 A, B 4개에 의해서 B는 4개가 이미 채워진 상황이에요. 그 말은 CB2에 의해서 남은 20개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CB2는 10n만큼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니은 나에서 CB2의 양 10n분의 A2B의 양 5n은 2분의 1이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7, 8으로 구한 C의 질량을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구해본다면 A, B에 대해서 A는 4개만큼, B는 24개만큼, 그 다음 C는 10개만큼 존재를 해요. 근데 이 합이 280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4 곱하기 7 하면 28, 24 곱하기 8 하면 192, 더하기 10C가 280이에요. 그 말은 10C가 280에서 220만큼을 뺀 6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C는 60이다. 그래서 C는 6이다가 나오고요. 그럼 B 원자량을 8이라고 계산했으니까 8분의 6 해주시면 4분의 3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보면 이제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X와 Z의 홀전자 수의 합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 우리가 4짜리가 홀전자 수가 되는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2, 2로 가든 1, 2, 3으로 가든 이런 형식일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B가 X에서는 1대2고요. Y에서는 1대1, Z에서는 2대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2, 3주기에 대해서 2주기는 무조건 S가 2개여야 하고요. 3주기는 무조건 S가 3개여야 하죠. 근데 3주기에서 S가 3일 때는 2대1짜리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Z는 무조건 2주기 원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주기 원소이면서 p오비탈이 1개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얘가 2대1, 얘가 1대2. 자, 그럼 2주기에서 방금처럼 s오비탈이 2인 거는 2주기 s오비탈 2개, 그리고 p오비탈 1개인 거밖에 없죠. 자, 그럼 p오비탈의 전자가 1개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x는 2주기 13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와 동시에 홀전자 수는 1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다면 홀전자 수가 3개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2개로서 6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2, 3짜리가 무조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3주기에서 이번에 1대1, 1대2라고 되어 있는데 Z에서 보면 만약에 s오비탈이 2, p오비탈이 4이다. 이런 것은 바닥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p오비탈이 4개가 된다는 것은 3 플러스 1 해서 3p오비탈이 지금 찬다라는 의미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1대2는 2대4짜리는 안 되고 이게 3대6이 돼야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2, 3주기 꽉 차 있고 지금 3주기에서 p오비탈이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Z는 무조건 3주기여야 할 것이고요. 3주기 15족이 되면서 홀전자 수가 3개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자동으로 Y는 홀전자 수가 2개면서 SP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2주기에서 하나, 둘 하면은 SP 각각 2개씩, 그리고 홀전자수 2개. 그 말은 Y는 2주기 14족일 것입니다. 자, 그럼 기억. 2주기 원소는 2가지이다. 맞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우리 족수 지금 써놨죠. Y가 원자과 전자수 더 많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홀전자수는 Z가 제일 큽니다. Z는 Y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 19번 한번 보면 19번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보면 실험 1에서는 A를 6만큼, B를 1만큼 반응시켰고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2만큼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A, B 중에서 2만큼 남아있는 건 B가 절대 될 수 없죠. 왜냐면 B가 원래 1만큼을 반응시켰는데 더 많은 양인 2가 남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은 여기서 남은 반응물은
A가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6이랑 1만큼을 반응시킬 때 A가 2만큼 남았대요. 그 말은 A는 4만큼이 반응할 때 B는 모두 반응하니까 1만큼 반응하죠. 그리고 C는 5만큼이 생성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일단 질량은 7g만큼이 반응 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이치로 본다면 2에서는 A를 8, B를 4만큼 반응시켜요. 그러면 빼기 8 빼기 2 플러스 10만큼에서 B가 2만큼 남고 C는 10만큼 생성되겠죠. 그럼 질량은 10만큼이다. 그리고 남은 건 B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일단 A, B, C 모두 다 기체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밀도라고 하는 게 결국 평균 원자량과도 비례한다라고 배웠죠. 왜냐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일 때는 부피는 곧 몰수에 비례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써볼 거냐면 지금 4대 1대 5라고 되어 있는 여기 질량비가 사실은 되게 제일 간단한 정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적혀있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 그대로 한번 C5만큼은 2몰, B1만큼은 1몰, 그리고 얘는 A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A는 4짜리가 A몰이기 때문에 2짜리는 0.5A몰이겠죠. 그리고 5짜리는 2몰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실험 2에서는 우리가 B1짜리를 1몰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2몰만큼이 되죠. 그리고 C5짜리는 2몰이기 때문에 얘는 4몰만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몰수는 0.5A 플러스 2 플러스 4에서 6만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실험 1과 실험 2의 밀도비를 알고 있죠. 그럼 7대 6이라고 하는 건 곧 7대 6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질량들이 존재를 할 때 이 질량들을 몰수 내지는 부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평균 분자량이랑 비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7, 7끼리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0.5A, 이거 12죠. 그러면 6, 12끼리도 약분 가능하죠. 그럼 0.5A 플러스 2분의 1은 지금 3분의 1만큼, 얘도 약분돼서 3분의 1만큼이랑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0.5A 플러스 2는 3이기 때문에 0.5A는 1이고요. A는 2만큼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A 값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4만큼이 2몰에 해당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실험 1에서 이제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밀도를 X랑 Y의 B로 나타내면 이제 답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실험 1에서 A 4g은 2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 6짜리는 3몰, 얘는 4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험 1에서 B 1짜리는 1몰, 실험 2에서는 4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체 기체의 밀도는 X에서는 지금 7을 4만큼으로 나눈 걸 거고요. Y에서는 12만큼을 8로 나눈 거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2 곱하기 X 나누기 Y 계산하시면 1, 2 약분 또 약분 되면서 3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 질량 통해서 지금 A 값만 구했으면 사실 X랑 Y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9번 풀었고요. 자, 그 다음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에서는 일단 모든 음이온들의 몰농도 합이 5, 3X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OH-가 더 많았다면 OH- 남고 그리고 구경꾼 이온에서 비롯된 음이온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은 모든 음이온들의 총합에 대한 몰농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1번 보면 H 플러스가 4만큼 X-는 4만큼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Z2 플러스는 5A만큼, OH-는 그 2배만큼인 10A만큼, 그리고 2를 보면 H 플러스는 그 5분의 1만큼인 0.8, X-는 0.8, 그리고 Y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0.4만큼 존재하고요. OH- 0.4. 그리고 여기서는 Z2 플러스와 OH-가 똑같은 B만큼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1과 2를 잘 훑어본다면 만약에 OH-가 1과 2에서 모두 염기성으로 나온다면 1과 2를 비교할 때는 2에서 아마도 OH- 양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 1에서는 반응해야 하는 H+가 4인데 2에서는 그 5분의 1이나 되는 0.8이에요. 자, 그 말은 2에서 아마도 음이온들의 양이 더 많았을 텐데 보면 1과 2에서 그 총합이 10ml가 된다면 몰농도 곱하기 10ml를 하면 실제 얘들의 몰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몰수가 1이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1과 2를 비교할 때 2 같은 경우가 OH-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염기성이 돼야 되는데 1 또한 염기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1이 OH-가 더 적어지거든요. 음이온이 더 적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은 산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1에서 얘가 산성 상태일 때 존재하는 음이온의 양을 생각해보면 오로지 X-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에서는 지금 4만큼이 남을 거고요. 2에서를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OH-가 10A 그리고 또 0.4만큼 근데 H+가 0.8만큼 반응을 한 만큼이 빼질 거고요. 그 다음 다시 구경꾼 이온 0.8이 더해지겠죠. 그럼 사실 뿔마 0.8 해서 없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1과 2에서 둘 다 10ml, 10ml로 용액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서 몰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어차피 얘들은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대 3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0A 플러스 2는 12, 50A는 10 해서 A는 5분의 1 내지는 0.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는 0.2.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에서도 쓸 수 있는 게 H+는 일단 여기서 3.2, OH-에서 3.2가 되고요. Y 플러스 같은 경우는 0.6, OH-0.6.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잘못 썼는데 OH-가 아니고 구경꾼 이온인 X-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는 Z2 플러스가 1.2만큼 그리고 OH- 같은 경우는 2.4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OH-의 총합이 3.0인데 H+가 3.2예요. 그 말은 OH-가 모두 고갈되어서 여기는 X-가 3.2가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몰 농도예요. 즉, 몰수가 아니고 몰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1에서는 10ml만큼이 존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의 음이온의 양은 4만큼이 존재를 했고요. 3에서는 최종적인 음이온의 값은 3.2만큼이 존재했는데 여기서의 부피는 16만큼이죠. 이게 5대 X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10분의 4라고 하는 건 5분의 2가 되고요. 16분의 32, 3.2는 160분의 32. 그럼 얘는 5분의 1이 되니까 2대 1은 5대 X가 나오겠죠. 그럼 X는 2분의 5기 때문에 2분의 5 곱하기 0.1을 분수꼴로 나타내면 10분의 2, 15분의 1 해서 5분의 1 약분하면 답이 2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